2013년도 2회 고등학교 입학 자격 국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보시면 작은 개미가 과자를 먹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주어가 뭐냐? 문장의 주된 말이다 이런 뜻인데 보통 우리나라 말에서는 은는이가로 시작되는 말 무슨 말이야? 뭐뭐는 뭐뭐는 뭐뭐이 뭐가 이렇게 여기는 개미 가져 이렇게 시작되는 말 요 말을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2번이 답이고 그러면 개미가 어떤 개미냐? 아주 작은 개미죠. 이렇게 체험을 설명해주는 요 말을 우리가 관형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꾸며지는 말 관형어야.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과자를 을을 요건 또 중요하죠. 을을 중간에 나오는 말 중에 을이나 를 요걸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목적어입니다. 뭘 먹냐? 대상이 뭐냐? 먹는 대상이 과자를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 중에서 보통 그 맨 뒤에 다로 끝나죠. 이걸 우리가 보통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는 개미 가고 목적어는 과자를 그리고 먹는다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 거. 사물의 상태나 성질, 어떤 현재 상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형용사라고 합니다. 너의 눈부신 모습을 형용할 수 없다. 너의 눈부신 그 모습 상태를 형용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지. 형용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하늘이 푸르다 라고 나오는 1번이 답이죠. 푸른 상태죠. 하늘이 푸른 상태. 그리고 2번 강아지가 빨리 달린다. 달린다.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런 말을 우리가 뭐라 하면 움직일 동 한문으로 써서 동사라고 합니다. 저 산에는 나무가 많다. 은는이가 이렇게 주어 나오는 이 주어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이거 수량을 나타내는 말 이걸 우리가 수사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시험은 그 보통 형용사나 동사 그리고 명사는 좀 나옵니다. 물론 형용사하고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죠. 구별하는 방법은 명령형을 해서 달려라 시킬 수 있지만 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모두 형용사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 좀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다음 같은 특성을 보이는 말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당시의 사회 모습 어느 한 시기에 집단을 초월해 널리 사용하고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밑에 줄에 보면 공주병 몸짱 같은 이런 말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걸 우리가 유행어라고 하죠. 특히 유행이라는 말 자체가 보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통 사라지지만 일부는 남아서 그 유행이 지나가면 또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좀 남아있기도 하죠. 이런 말 우리가 유행어라고 합니다. 비속어는 뭐 욕 같은 그런 말이고요.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정착된 말이고 전문어는 전문 직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말하죠.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언어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의 언어의 특징은 사회성과 역사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내용을 쫙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이요. 보통 맨 마지막 잘 보시면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자고 뭐 했던 것이다? 약속한 거라는 거야.
어느 한 사람이 뭘 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반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나가서 우리 학교, 또 나가서 이 마을, 그리고 이 나라 주, 우리나라 얘기하면 뭐 충청남도 아니면 경기도 이런 식으로 개념이 주죠. 그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뭐 한 거? 약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자, 뭔가 무슨 약속? 사회적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이 말은 역사라는 건 흐른 일입니다. 어떤 일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 생성되었다. 이게 발전되다가 어느 날 이 사건이 사라졌다. 이걸 함으로 소멸되었다. 예를 들면 좀 이제 매라는 말 나옵니다. 매. 뜻은 산이라는 뜻이죠. 산. 이 매라는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외래어인 산이 들어오는 바람에 매는 점점점 나중에 뭡니까? 사용하지 않고 산은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이 매라는 이 말은 생성되었지만 원래 처음부터 있었지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흐르면 만들어졌기도 하고 소멸되겠다는 거. 여기서는 약속이니까 답은 사회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많네요. 여기서는 자 보시면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음은 받침이겠죠. 글자의 받침, 첫 번째 글자의 받침과 두 번째 글의 첫 소리, 첫 자음이 서로 만나서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 이거를 자음 동화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문 써서 이유가 있어요. 동은 같을 동자죠. 그러니까 자음끼리 서로 여기 비슷하다, 같아진다. 같아진 화는 뭐뭇이 돼간다는 거니까 비슷해져 간다. 이를 우리가 자음 동화를 합니다. 여기서 자음 동화의 답은 일단 글자를 읽어야 되는데 여기는 국화, 부엌, 따님, 훈련을 읽어야 되죠. 읽는 거를 옆에서 써보셔야 돼요. 이 훈련은 쓸 때는 리언으로 쓰지만 읽을 때는 리오를 읽어줘요. 훈련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 니은과 리을, 여기 받침 있는 니은하고 리을이 이게 두 개 다 자음이죠. 자음끼리 서로 만나서 이 니은이 이 리을을 닮아갔어요. 비슷해져 갔다고요. 요런 거를 우리가 자음 동화라고 합니다. 자음 동화. 자음 동화. 그 의문의 변동에서 좀 자주 나오는 자음 동화하고 국계어의 음화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음 동화는 아까 말씀드린 자음끼리, 그러니까 하나는 받침이고 하나는 첫소리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자음 동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어떤 훈련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니은하고 리을이 여기 보면 리을과 리을 똑같아졌죠? 이렇게 되는 현상. 반물, 여기 가로 치는 거는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예요. 밤물, 밥이 아니라 밤으로 발음되죠? 그래서 이 비읍이 뒤에 글자 미음과 비슷하게 미음으로 바뀌죠. 다음 칼날도 보시면 여기 꼭 앞에만 바뀌냐? 아니죠. 뒤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칼날의 니은이 여기 뒤에 있는 를 닮아가지고 같은 종류로 칼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또 비슷하게 하지 또 틀리게 약간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기억하고 리을처럼 여기 기억 리을이 둘 다 바뀝니다. 서로 닮다 보는데 아직 두 명이 만나지를 못했을 때 그런 거죠. 이응하고 니은처럼 아직 닮아가지는 가는 중이죠. 국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미음으로 한 번에는 못 바뀌고 이응처럼 비슷하게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자음 동화를 합니다. 이유는 발음하기 편하기 위한 그때 그 목적이었죠. 다음 구개음화입니다. 구개음화도 자음 동화랑 맞춰는 시험에 더 뭐 자주 등장하는 건데 보시면 디귿과 치읓이 모음 이를 만나면 모음 이를 만나선 구개음인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 굳이 요 이응은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뀝니다. 해도지에서 디귿이 이를 만나가지고 지읒으로 바뀌고 같이 티귿이 이를 만나서 치읓으로 바뀌고 미다지의 티귿이 지읒으로 바뀌고 세부치의 티귿이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통일성을 깨트리는 문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 보시면 물은 여러 가지로 이용된다. 앞으로 내용들이 어떻게 이용된다, 어떻게 하는 부분 보세요. 기억, 물은 요리, 목욕, 빨래 등 일상생활의 용도로 쓰인다. 아, 그렇게 이용되는구나. 2번 일상생활 하수는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디귿, 저수지에 가둬둔 물은 농사 짓는데 이용된다. 아, 쓰인다, 이용된다. 이건 하문이고 한자고 이거는 순수 우리나라 말이죠. 그리고 리을, 그리고 물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준 힘으로 전기를 일으키고 이용되게 된다. 이용되지 않아야 쓰인다, 이용된다 같은 말인데 이거는 저수지 문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니은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니은이란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이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통일성이라고 하죠.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다음 토론의 주제로 적절한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잠깐 보면은 기억이 학생 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런 얘기 하냐면 이거 헛된 꿈이다.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학생 2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소질을 발휘하면서 결국 어린 가수를 육성하는 것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찬성하고 여기 그 학생 아이는 좀 전에 봤겠지만 헛된 꿈을 일으킨다. 그래서 문제점을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청소년 연예인 진출이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해서 학생 1은 나쁜 일이다. 아니, 반면에 학생 2는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잠재력을 키우는 좋은 일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죠. 답은 3번. 네, 3번이 답이겠죠. 예,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주된 정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가는 김서울님의 가는 길이라는 시고요. 나는 김상옥님의 봉선화라는 시조입니다. 시하고 시조의 차이점은 시조는 일종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틀이 정해져 있는 게 시조고요. 시는 틀이 정해져 있지 않죠.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정서의 차이점이 뭐냐? 김설님의 가는 길은 그 이별을 할 상황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화자의 심정을 그린 작품이고요. 김상옥님의 봉선화는 어린 시절의 그 누님과의 있었던 일을 회상함을 통해서 누님을 다시 그리워하는 그런 시가 됩니다. 그러면 두 시에서의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정서는 떠나기 싫은 거, 그리고 어린 시절의 누님과의 추억, 좋은 추억, 그립다는 거죠. 답은 2번 그리움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가,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이 형식이 정해져 있던 거는 시조예요. 봉선화가
아까 시조라는 이유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물론 그 기본 시 구조가 3, 4, 3, 4, 3, 4, 3, 4, 3, 5, 4, 3. 여기 3자가 중요한데, 요 세 번, 마지막 줄, 종장에 있는 3자가. 이렇게 틀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네모, 시가 딱 네모, 이 틀에 딱 맞아요. 틀에 찍은 것 같아요. 요런 게 형식이 정해져 있다. 정형시라고 불리는 시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가가 후각적 심상에 들어져 있다. 후각은 냄새를 맡는 건데, 뭐 가시에는 냄새하고는 뭐 관련된 내용이 없고, 물론 전 뭐 세 번째 연애 까마귀가 지적이다 이런 식으로 뭐 청각적 심상은 드러나 있어도 후각적 냄새, 뭐 밥 태는 냄새라든지 이런 냄새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틀렸고요. 두 개 다. 삼원보의 율격이 잘 나타났다. 삼원보의 율격, 나는 봉선화인데, 봉선화 이 작품은 시조예요. 시조는 이게 사음보예요. 시조는 사음보. 이 삼음보는 누구 거냐? 이건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김소월님의 가는 길 이 작품은 삼음절 음보의 율격이 잘 나타나는, 특히 이제 김소월님은 삼음보 율격을 자주 많이 쓰셨던 인물이죠. 그래서 김소월 작품은 거의 삼음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답은 뭐냐면 4번인데, 봉선화는 회상, 과거를 되돌려보는 회상의 매개체다. 그래요. 봉선화로 물들였죠. 손톱에 물든 거. 그래서 장독간이라든지, 그 작품 보면 비오자 장독간에 하나는 장독간이라든지, 아니면 하얀 손가락 가락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 그래서 손톱 물들였던 거죠. 연붉은 그 손톱 또는 고향집, 뭐 이런 얘기.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 이런 거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이 되죠. 과거를 회상하는 요런 내용들을 담아서 누나한테 편지로 보내면 누나는 참 웃지 않겠느냐. 왜? 과거 생각나서 누님도. 그거를 좀 쓴 작품입니다. 이 가와 나의 특징을 좀 더불어 여기 생각하면, 물론 여기 있는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이 시의 특징이 있어요. 시는 운율이 있고요. 리듬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송이라는 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시를 아름답게 읽는 것처럼 시는 읽을 때 저처럼 투박하게 읽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고 아름답게 읽어주시면 좋겠죠. 리듬이 있는 언어로 쓰이고, 글을 길게 쓰진 않아. 짧게 써요. 줄여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함축이라는 용어 씁니다. 시는 운율적이고 함축적이다. 여기 같이 그냥 통상적으로 여기 내용과 더불어서 좀 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 특징이죠. 다음은 10분 문제입니다. 기억 같은 표현 방법이 사인 것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이 뭐냐면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까마귀란 말은 뭡니까? 반복했네요. 그러니까 기억의 방법은 반복법이다. 하나씩 볼게요. 1. 나는 뭐뭐다라는, 여기부터 심승이다 라는 말이 빠지긴 했지만 나는 한 말이 뭐뭐이다. 이거를 우리가 무슨 말하면 은유법이다 라고 하죠. 뭐는 뭐뭐이다. 이게 꼭 이다라는 말이 안 붙어도 그 상황상 이다가 되면은 무슨 법이에요? 은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2번. 밥티처럼, 뭐뭐인 듯,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듯이, 뭐뭐인 듯, 이런 표현들. 이걸 직접 설명했다는 의미의 뭐니까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표현법. 3번 보면 해야, 고운해야, 해야 쏘더라. 해 계속 반복될 때 이거 무슨 법이라 합니까? 그거 반복법. 4번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어떻게 바다가 가슴을 열어요? 이렇게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방법. 우리가 이거를 보니까 뭐뭐처럼 한다. 누구처럼?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걸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이 공통적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가는 박완서님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이고요. 나는 허균의 홍길동이라는 고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소설의 특징은 진짜가 아니에요. 무조건 뭐야? 허구. 어떻게 그러냐? 작가가 상상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소설의 특징이에요. 소설은 허구면서 작가가 상상한 작품이다. 있음직한 있을만한 사건을, 물론 허무맹랑한 것도 있습니다. 과거 그 고대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죠. 뭐 주인공이 보통 아닙니다. 뭐 지푸라기로 뭐 사람도 만들고요. 아주 뭐 이런 허무맹랑한 소설이 많지만,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런 너무 허무맹랑한 게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가의 상상력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답은 1번입니다. 허구적인 이야기다. 2번, 인물의 외양,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특히 가작품 박완서님의 자전거 도둑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나미가 막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이 자전거 도둑의 전반적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고향을 떠나서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전기용품 도매점의 점원으로 일하는 수나미가 막 혹사를 당해요. 주인 영감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도 모르게 그냥 순수하게, 영감님의 그 나쁜 속셈도 모르고 순수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바람에 날린 간판에 이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요,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한 예감이 드는 상황에서, 또 배달간 그 어떤 상해의 주인이 물건값을 지르지 않자 수라미는 일단 그 가게에서 버티면서 물건값을 결국 받아내지요. 그러던 와중에 그 수라미가 세워놓은 자전거가 그 바람에 쓰러져 가지고 옆에 있는 고급 자전거에 흠집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자 그 고급 자동차의 주인이 수라미한테 수리비를 막 요구하면서, 수리비 내지 않을 거면 자전거를 자물쇠로 채워버려요. 근데 이 수나미는 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갑니다. 왜냐면 거금 5만원인가? 줄 돈이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수나미 이야기를 들은 주인 영감은 그 자전거 들고 도망갔다. 수나미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또 잘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 모습을 보자 수나미는 주인 영감이 혐오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날 밤 수나미는 막 낮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내가 자전거 들고 도망치는 것이 진짜 잘한 건지, 나쁘게 한 건지, 고민하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이죠. 이 소설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결말은 결국 이 수나미는 과거에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간 자기 형과 집을 떠날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아버지 당부가 떠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덕적으로 이 동네 서울, 이 발달된 1970년대 배경의 이 청계천 세운상가, 이 동네는 자기랑 맞지 않는 동네다 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도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되돌아갈 것을 결심하는 작품이죠. 그러면 이 시에서는 이 외양, 겉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인물의 특히 내면적 갈등, 내적 갈등을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죠. 특히 가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1인칭 시점에서 선전해. 1인칭 시점이라는 얘기니까 나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두 소설은 나라는 말을 박완서님의 작품은
허균의 홍길동전에서는 이 나란 작품이 나오잖아요. 이 이른 시점이 두드러진 작품은 주유선님의 사랑송님과 어머니에서 나온 작품이죠. 요 작품이 이제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겠고요. 둘 다 3인칭 시점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특히 정확히 설명하자면 둘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랍니다. 주인공이 마음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막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소설가가. 이런 작품을 우리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수남의 마음도 알고 길동이의 마음도 알고 모든 마음까지 알게 되는 거. 이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얘기합니다. 다음 4번 역사적 사실을 바탕을 두고 있다. 역사소설이냐 역사 얘기냐 아니지요. 역사적 사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작품들입니다. 둘 다 허구지요.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수남이 내적 갈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수남이 갈등이 아닌가. 그죠. 신사한테 돈 5천원을 줘야 되는 거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 자전거를 들고 도망왔는데 그것이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한 거는 아버지가 나한테 도둑질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둑질만 하지 마라. 이게 도둑질인지 아닌지. 도덕적인 그런 갈등. 이게 이제 수남의 갈등이죠.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 1번이 답이고요. 13번 보겠습니다. 홍길동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뭐 착한 사람 복이 받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대 소설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전형적인 권상징악적인 표현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그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여기서의 내용은 홍길동이 하는 말이 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형을 형으로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겠냐. 뭘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서자들은 호부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는 거를 하지 못했다. 답은 호부 호형을 하지 못했다. 3번이 답입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같은 걸. 이 가라는 이가명님의 들판에서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희곡인데요.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만든 글입니다.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사와 지시문으로 사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저 지시문이라는 얘기는 가르쳐 놔가지고 거기 보시면 가요 아우 총을 내던지고 민들레꽃을 꺾는다.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우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행동을 지시하는 글이라는 걸 지시문이랍니다. 이 연극이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나리오, 연극과 달리 시나리오, 영화나 드라마들을 하는 목적, 시나리오, 요게 나오죠. 샵 나오고, 씬, 매집 씬, 장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게 특징인데 요게 나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공간적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야외 촬영도 가능하고 무대 촬영도 되고 특수 촬영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한데 그 무대에서만 공연이 되는 연극은 공간적 제약이 매우 심한 특징이죠. 시간적 제약도 있고요. 15번 가에서 형제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소재는 민들레꽃입니다. 형하고 아우가 지금 갈등을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서로들 못 알아보니까 옛날과 그 형하고의 어린 시절들이 서로 동생하고의 어린 시절이 그리운데 그 옛날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매개체 과거
평화로웠던 과거의 상징은 미룬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들판에 있는 민들레꽃입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가를 가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가 뭐냐면 깊고 넓은 이해. 무슨 이해요? 깊고 넓은 이해. 가 작가의 창작 의도를 곰곰이 더 생각을 해봐야죠. 반면에 니은처럼 그냥 상상해보고 요약해보는 거는 그냥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창작의 의도 왜 그럴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 작품이 과연 사회와의 현실과는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지, 뭐 내용 관련이 있는 건지 이런 것 또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억과 리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깊고 넓은 이해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다음 17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가는 김영성님의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라는 설명문, 그리고 나는 성낙수님의 표준어와 방어라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을 찾아라 이 얘기인데 요런 지문이들이 나오면 굉장히 또 혼달라 하시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실제 겪은 경험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경험이냐 아니면 상상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내가 과거에 실제 경험한 것을 소개한다. 이거 스필이에요. 실제 경험한 거. 반면에 작가가 그것을 상상해서 또는 있을 만한, 있을 법한, 있을 법했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상상했던, 이거는 소설이에요. 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과거 옛날 얘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설화라고 합니다. 뭐 우투리 장수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죠. 설화, 옛날 이야기인가, 옛 이야기, 옛 이야기. 세 번째 보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그냥 순수하게 말하는 거, 설명해 주는 내용하고, 또 여기는 반론에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주장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논설문은요 읽다 보면 좀 딱딱합니다. 자기 주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반면에 어떤 세상을 서로 모르는 거를 아 그렇군요 이렇게 뭔가 배우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설명문이라 합니다. 설명문. 그래서 이 지문들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18번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자 언어의 특징. 자, 그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국어는 또 이렇게 처음 접하실 분들은 시간이 좀 촉박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자 언어의 특징 보겠습니다. 소리의 속성 때문에 대면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이건 무슨 언어예요? 음성 언어에 대한 얘기예요. 억양이나 모조 부수적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이거 음성적 언어고요. 음성적 언어보다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 이거는 아예 말이 틀린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죠. 문자 언어가. 그리고 사전에 계획할 수 있고 적은 후에 적은 글을 쓴 이후에도 수정, 고칠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문자로 써지는 건 편지 같은 건데 편지는 써두고 잘못 썼으면 지울 수도 있고 말이 내용이 좀 어설프면 다시 고칠 수 있는데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음성 언어는 이게 일단 입에서 나오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끔 설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다 보니까 화를 할 수도 있고 좀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문자 언어하고 음성 언어의 차이점인데 다시 한번 지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번이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은 표준어다 라는 얘기 나오는데 표준어가 보니까 무예요. 1번에 있는 무. 다음 20번은 이 내용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공공중학교 정성화가 누구한테? 시장님한테 올린 내용이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등굣길에 차하고 부딪힐 뻔해 했는데 그 이유가 학교 정문 앞 인도가 가뜩이나 좁은데 거기 인도까지 차가 올라오는 바람에 학생들이 위험한 차도로 댕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좀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뭐 안전봉도 예쁜 안전봉도 뭐 설치해 주시고 과속 방지턱도 설치를 해서 다른 학교처럼 설치해서 우리 학교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시장님한테 글을 올린 내용인데 내용은 학교 앞에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라는 내용이죠. 21번입니다. 윗글에 나타나는 글쓴이의 태도는 이렇게 법정 스님의 그 먹어서 죽는다라는 스필이죠. 이 글쓴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내용 간단합니다. 가난한 제3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산업화된 선진국 등등의 많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동물성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고기 소비 같은 것들이 많아서 심장병 같은 또는 암 등에 대한 발생이 높아진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날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말 그대로 먹어서 무슨 말이에요? 많이 먹어서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어서 오히려 병이 생겨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글쓴이 내용은 탕호 비판적이다 라는 거죠. 긍정적이지 않고요. 4번에 나오는 뭔가를 찬양하는 예찬적도 아니지요. 자, 22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요 1번이네요. 가난한 제3세계에서는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는 게 아니라 곡식이 모자라서 첫 번째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제3세계에서는 곡식이 모자라 어린이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이렇게 나왔다. 1번이 완전히 틀린 말이죠. 네. 자, 23번입니다.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시면 글의 내용을 뭐 하면서 상상하며 듣는다. 상상 뭐라 그랬습니까?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글쓴이의 개성을 파악하면서 이거 수필이에요. 근거의 타당성, 타당성 논설문이죠. 글쓴이 나타나는 운율, 리듬 뭐니까 이거 시예요. 그러면 송건님이 신문과 진실 요 작품은 뭐냐면 논설문입니다. 그럼 이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신문을 쓰는 사람은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여기 형극의 길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고독의 길을 걷더라도 뭐한다? 억압과 구속이 있더라도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요 작품은 논설문입니다. 24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리얼의 뜻풀이로 윗글에서 질순이 궁극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3번 진실은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 신문은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 신문은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도 신문과 진실입니다. 25번입니다. 기억과 리얼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미숙,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숙. 계란이 완전 익으면 이걸 완숙이라고 하는 것처럼 완벽하지를 않다. 아직 일에 미숙하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고요.
2번 유리하다. 아, 이 상황을 나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이로운 상황으로 만드는 얘기고요. 순한. 아, 순환받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왜곡은 있는 것을 사실을 올바르지 않게 다르게 바꾸는 걸로 왜곡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 답은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냐면 4번이 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